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가 사라지는 채용 환경에서 취업 준비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AI 활용 역량 검증, 반나절 심층 면접과 AI 과제 도입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하이닉스가 이번 신입 채용에서 자기소개서를 없앤다고 발표했죠.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자소서 안 써도 되니까 취업 준비가 조금 편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라는 형식은 줄어들지만 지원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이닉스 한 회사만의 변화도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지원자에게 AI를 직접 사용하게 하고 실제 업무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AI 활용 경험을 면접이나 포트폴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한 대기업에서 AX와 HR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AI를 어떻게 배우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역량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과 연결됩니다. 앞으로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그리고 AI 시대에는 사람의 어떤 역량을 봐야 할까? 오늘은 특정 회사의 내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기업 사례와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변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이번 신입 채용에서 기존 자기소개서 항목을 없애고 지원자가 자신의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새로운 서식을 도입했습니다. 면접도 기존의 짧은 인터뷰 방식에서 벗어나 반나절 동안 과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직무 전문성과 AI 응용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더 깊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회사만의 실험은 아닙니다. SKAX는 개발자 채용에서 기존 코딩 테스트를 없애고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픈북 형태의 AI 역량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코드가 동작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AI와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며 필수 요건을 반영하고 결과물을 완성하는지를 과정과 결과로 함께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CJ 올리브영도 경력 개발자 채용에서 기존 라이브 코딩 대신 AI 과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AI와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반복해서 개선하고 검증했는지를 전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캔바가 기술 면접에서 코파일럿, 커서,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도록 아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사 후에는 AI를 사용해서 일하는데 면접에서만 AI를 금지하면 지원자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AI를 써봤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AI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채용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입사 후의 업무와 인사제도도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CNS는 교육과 AI 프로젝트 경험, 기술평가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 AX 전문가 사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전 직원의 KPI에 AX를 통한 업무 혁신을 30%에서 50%까지 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기업이 채용 단계부터 AI 역량을 보기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AI가 유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사한 뒤 실제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고 취준생들이 가장 쉽게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AI 관련 자격증을 하나 더 따거나 프롬프트를 모아놓거나 자기소개서에 챗GPT 활용 가능이라고 한 줄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정도만으로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궁금해하는 건 AI 도구를 열어본 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봤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 정의, AI 활용 과정,
그리고 결과 검증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신규 AI 서비스를 20대와 30대 직장인에게 판매할 전략을 만들라는 과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AI에게 바로 2030 직장인 대상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 그럴듯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답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20대와 30대 직장인을 정말 하나의 고객군으로 봐도 되는지, 이 서비스가 해결하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고객은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구매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결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포트폴리오에서도 AI로 무엇을 만들었다 보다 왜 이것을 문제라고 판단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업무 과정에 배치하는 능력입니다. AI 활용 경험을 물었을 때 챗GPT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라고만 답하면 이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자잔 단위로 나눴는지, AI를 자료 탐색에 사용했는지, 아이디어 확장에 사용했는지, 분석이나 초안 작성에 사용했는지, 왜 그 단계에서 AI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AI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다시 수정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프롬프트 하나를 잘 쓰는 능력보다 AI와 함께 일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준생분들이 AI만 따로 공부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려는 직무를 공부하고 그 직무의 실제 업무에서 AI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의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틀린 답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출처를 다시 확인했는지,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논리적으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의 상황에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은 AI 사용법만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직무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AI가 틀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직무 전문성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AI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된 문제 하나를 골라서 AI를 활용해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5가지로 정리해 두는 겁니다. 첫째, 어떤 문제였는가? 둘째, 왜 그 문제를 중요하다고 판단했는가? 셋째, AI를 어느 과정에 활용했는가? 넷째, AI가 만든 결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수정했는가? 다섯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챗 GPT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규 서비스의 타깃이 너무 넓다는 문제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AI를 활용해 고객 불평과 경쟁 사례를 분류했고, AI가 제시한 수치 중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3개의 고객군 중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1개 고객군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AI 도구를 써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들립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거창한 AI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의 작은 프로젝트 하나면 됩니다. 마케팅 직무라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상품의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캠페인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HR 직무라면 채용 공고나 구성원 경험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개발 직무라면 AI를 활용해 작은 기능을 구현하되 AI가 만든 코드의 오류를 어떻게 찾고 테스트했는지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종 산출물 하나와 함께 내가 어떤 판단을 했고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문서 한 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졌다는 건 취업 준비를 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글보다 지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AI와 어떻게 일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AI를 잘 씁니다 보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왜 그렇게 정의했고 AI를 어디에 활용했고 무엇을 검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활용 경험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을 준비하세요. 현직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실제 업무와 채용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현직사를 구독해 주시고 현재 준비 중인 직무나 기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직무별 AI 프로젝트와 면접 답변 사례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